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편경장입니다. 공포장이었던 한두 달 전과는 다르게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매수가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 모습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레이어 2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하드포크 이슈부터 해당 테마의 입지 및 전망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어제 아침 상하이 하드포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자 오전 7시 42분에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총량입니다. 파란색 표를 봐주세요. 이 물량에서 1800만 개를 뚫고요. 1797만까지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을 기다린 스테이킹 물량 1800만 개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하루에 약 5만 개가량 언스테이킹 되면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루에 1000억가량의 물량이 풀리고 일부가 매도가 된다 생각해 본다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시세는 내려간다라고 해설하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가격은 올라갔죠.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묶여있는 이 리도 파이낸스, 리도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1.3빌리언이 증가했습니다. 데이터상 올라갔죠. 하나로 약 1.8조가 증가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더리움 양을 체크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6밀리언에서 6.9밀리언까지 증가했습니다. 약 100만 개가 증가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스테이킹 물량이 풀려서 데이터가 낮아져야 되지만 새로운 스테이킹 물량이 들어오면서 TBL량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요, 언스테이킹은 제대로 실행이 된 게 맞을까요? 언스테이킹 물량이라기보다 지금과 같이 신규 유입 물량이 더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되는 물량의 소식을 보게 되면은 코베의 경우에는 상하이 하드포크가 완료된 이후 24시간 후부터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풀리게 되는 거고, 리도의 경우에는 5월 초부터 언스테이킹이 가능하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언락되는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었던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15%, 전체 스테이킹 물량 중에서 1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물량은 아까 봤었다시피 오늘부터 천천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인 리도 파이낸스의 경우에는 31%, 코인베이스의 2배인 걸 알 수가 있고, 언스테이킹은 다음 달 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언락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요 며칠간 상승이 존재했는데 그건 스테이킹 물량이 들어와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선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이나 이더가 없다면 새롭게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리도 파이낸스가 31%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돈은 5월 초부터 푼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언스테이킹 이슈는 2, 3주 뒤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로 정리를 드렸는데 제대로 언락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스테이킹이 늘어났다. 새로운 스테이킹이 늘어났다라고 해설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 이슈를 정리해 보았고 지금부터는 레이어 2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복잡한 설명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로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로직, 알고리즘 등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미 이런 자료들은 컨펌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깊게 안 파셔도 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과거에 프로그래밍을 했던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이런 거는요, 투자를 하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은 설명이기도 하고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독학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한 적이 있고요. 상용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억여 원 정도는 팔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관련 지식이 나왔을 때 이런 지식을 보고 파악을 하는 데는 일반인보다는 낫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에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머지부터 서지, 스콜지, 버지, 퍼지, 스펄지까지 있습니다.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겠죠.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패스트와 퓨처가 나와 있고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향해 가는구나. 그리고 이 자료들이 모두 다 파란색으로 향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업데이트로 인해 성취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구나, 핵심적인 거구나. 그리고 맨 위로 올려보면은 작년에 머지 업데이트가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서지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서지 안에서 핵심적인 거는 롤업이라는 기술이구나. 베이징 롤업 스케일링, 정말 기본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풀 롤업 스케일링, 완성된 롤업 스케일링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리고 부가적으로 ZK EVM은 이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까 버지까지 이어져 있는 걸 보면 이만큼 영향을 주는 거니까 중요한 거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블로그를 가서 머지니 아니면 ZK 스나크니 POS니 이런 것들을 다 읽어가면서 기술 덕후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시 돌아와서요. 스케일링 기술이라는 건 뭘까요? 사실은 오늘의 제목이 아마 레이어 2일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스케일링에 가깝습니다. 한 블로그에서는요, 스케일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사용 비용이 강세장 같은 곳에서 너무나 증가를 해서 확장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확장이라는 건 결국 이더리움의 일을 대신 해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레이어 1에서 돌아가던 문제점, 레이어 1에서는 트랜잭션이 느려지고 가스비 폭발이라는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스케일링의 개요라기보다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스케일링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레이어 1과 레이어 2 구분해서 레이어 2에 적혀있는 롤업이라는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사이드 체인과 플라즈마, 밸리데이터 등 이런 것들은 눈으로만 한번 보시고요. 머지에서 서지로 넘어온 순간 스케일링 기술이 중요하게 되었고, 롤업이라는 기술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롤업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롤업이 근본인 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옵티미즘부터 루프링, 오프체인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요, 해당 기술들이 주목을 받았었고 코인은 없는 상태라서 루프링 같은 것밖에 볼 수 없었지만, 현재는 많은 코인들이 나오거나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코인들은 제 영상 중에 2023년도 알트코인 테마 영상에서 제가 잘 정리해 놨으니까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레이어 2 테마 중에서도 롤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사용량이 증가하며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차트가요, 이더리움의 액티비티 파란색과 레이어 2 액티비티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그래서 21년도 8월을 기점으로 이전보다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요, 22년도 10월쯤부터 계속된 최고점 갱신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사용량이 이더리움 대비해서 2배에서 3배에 달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사용량이 압도적인 것은 아비트럼에 해당합니다. 30일간 카운트를 보면은 아비트럼이 가장 우위에 있고 다른 것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물량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사람들이 왜 스테이킹을 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타먹고 좀 이득을 보기에 묶어놓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장기 투자자에 가깝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상으로는 한 달 동안 레이어 2를 사용해서 스테이킹 하는 사람이 50%가량 늘어났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이더리움을 묶어놓은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같은 그림으로 리도다우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방금 봤었던 TVL이 증가한다라는 건 사실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야 다른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개념이 생겨나는 걸까요? 그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알트가 상승을 하는 이런 단순한 그림을 말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화살표는 우리가 POW에서 POS로 향하고, 그 중간에는 머지라는 핵심이 있고 비콘 체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받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근 자료입니다. 최근의 모습이고요. 그렇다면요, 여기서 그 이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POW에서 POS, 최근에 일어났던 일 말고 훨씬 더 그 이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10년 전에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이, 태생 코인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달라진 것은 D앱이죠.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응용성과 확장성을 더해서 예를 들어서 디파이 같은 것들, NFT 같은 것들도 가능하게 되었고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이후에 이오스와 에이다가 17년도, 18년도에 나왔고요. 이 두 개의 코인이 이더리움과 같은 모습으로 구현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1년도, 20년도 장은 NFT 코인들이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지향하는 이런 그림 등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가치가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D앱과 디파이가 그러했고요. NFT가 그러했고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23년도잖아요. 23년도에 롤업이라는 기술이 상용화돼서 이제 막 코인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은 메인넷을 구현한 코인들은 일부밖에 안 돼요. 아직도 테스트넷을 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으로 막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자, 그럼 이 역사적인 순간들을 다 보면서 지켜봤을 때 우리한테 롤업이라는 기술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롤업이 나왔구나라고 봐야 될까요? 이전에 이런 기술들이 구현됐고 그 이후에 상승세가 나온 모습을 다 보았을 때 지금 현재 롤업이라는 기술이 구현되었고
코인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롤업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롤업이라는 기술을 넘어서 앞으로 이더리움의 공급량은 제한되고 계속해서 증가하던 이 공급량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환경이 될 겁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기술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답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선정해서 좋다 나쁘다 측정을 하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좋게 볼 거고요.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쁘게 볼 겁니다. 과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이 내려갔을 때 좋게 보던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고요. 나쁘게 보던 사람들은 아직도 나쁘게 봅니다. 이미 차트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도 똑같아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코인을 떠나서 모든 투자 자산을 바라봤을 때 이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래 가치를 보고 가격이 선정이 되고 거래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레이어 2, 정확히 말하자면 롤업이라는 이 스케일링 기술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라보는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23년도, 24년도, 25년도 포트폴리오와 수익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숙제를 빼먹을 수가 없죠. 석구방은 레이어 2 같은 존재입니다. 그 어느 방보다 인원이 적고요. 가치가 이제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비교적 오전에 올려주면서 브리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네, 이상 애널리스트 편경장이었습니다.